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3장 법인 파산의 신청, 회생의 신청에서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신청권자에 대해서 알아봤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지분권자, 주주, 채권자,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 다 단체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를 보겠습니다. 신청서는 이제 법원 사이트나 이런 전형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메꿔 놓는 거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 성명과 주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이고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주번호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회생 절차 개시 원인, 세무자의 사업 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총수, 자본의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 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회생 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는 그 의견,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과 원인,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하는 때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수 또는 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자구계획 및 갱생 방안, 채무자의 경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같이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밖에 경제성의 비교, 즉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기도 하나, 신청인의 입장에서 개시 신청 당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략적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 등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도 법이 요구하는 신청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차피 회생 절차 개시되면 조사위원이 다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산정하게 되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채무자의 회생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 등으로서는 36조 소정의 소명자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준비하여 접수한 후 추후 보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 제출되는 자산 및 부채 현황, 채권자 목록 등의 자료가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곧바로 대표자 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신문기일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리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신문기일에 자료의 추가 제출을 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시 신청 당시 제출되는 자료가 매우 부실한 경우에는 대표자 신문에 앞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법인 채무자. 법인 채무자의 경우는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등이 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 만일 채무자가 신청인이 채무자의 업무 상황,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필요한 첨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 40조 제1항은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금융위원회, 관할세무서장, 관세청장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통지에 필요한 감독관청 등의 명칭과 주소도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첨부됨이 요구됩니다. 첫째, 채무자의 업무 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 사업의 연역표, 채무자의 사업 경력서. 이 상당수가 법인 파산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미 법인 파산을 한번 자세하게 해봤지만 거기에 나오는 거 거의 비슷하죠. 이제 회생으로 갈 거냐 파산으로 갈 거냐의 문제지 쓰는 거 거의 비슷해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 사업의 연역표, 사업경력서, 본점 지정,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채무자의 조직도, 회사인 채무자의 경우 사업명부, 주주명부, 주요 임원의 이력서, 노동조합의 명칭 및 조합원의 가입 현황, 단체 해박서,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교, 사칙,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부채, 영업조직,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 출자 현황, 영업의 현재 상태, 자산 및 부채, 이제 재산상태표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데는 최근에 가결선한 것을 제출합니다. 법인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가결선한 것을 제출합니다.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 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의 것을 제출합니다. 이 분식계산이 참 문제죠.
최근 3년간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이거는 이제 외감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업체죠. 주요 자산 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재산 목록 및 그 재산이 등기 등록부 등본, 저 차량이라든가 건설기계, 부동산 같은 거죠. 현재 강제 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 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이제 소송 조회를 통해서 딱 기재하면 되죠. 채권자 명부.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조로 분류하여 이름, 주소, 채권 금액을 기재하되 담보권자에 대한 담보 및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의 내용을, 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전화, 무사전송기 번호 등을 기재하되 다액 채권자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큰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죠. 채무자 명부, 이름, 주소, 채무주의 종류,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증 채무 내역, 물산종을 포함해 제3자에 의해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하고요. 주요 거래처 명부, 상호나 회사명, 주소지나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하고요.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과거 5년간의 비교 재무상태표, 비교 손익계산서, 매출액 증가율, 원가율, 판관 비율, 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 추이 기재.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 운용 실적표 및 회생 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1년간 월별 자금 수지 계획표, 생산 능력표, 이런 건 이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생산 실적 및 판매 실적표, 수출 실적표, LC, 이제 신용장이죠. 레터 오브 크레딧, 매도 현황표. LC가 이제 개설되면 수출이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수주잔고 일람표, 경제성에 관한 서류,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 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신청인이 자격 등에 관한 서류, 이사의 의사록, 어음 등, 채권 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개인 채무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영업 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영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연역, 출자자 현황, 영업 종업원 현황,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자산 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등기부 등본, 현재 강제 집행 여부 및 채권자와 해당 물건 목록, 채권자 명부. 여기서 이제 이러한 서류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작성이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고, 향후 회생 절차 개시되는 경우 선임되는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나 관리인이 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신청 단계에서 제출 서류가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 사유가 없는 한 일단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에 대한 서류는 신청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 외에 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뢰하여 상세하게 작성한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또 장벽이 되죠. 그게 돈 몇백 천만원 이상 몇 천만원 달라 하면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서류만 꼼꼼하게 채무자 명부, 보증채무 내역, 주요 거래처 명부,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과거 5년간의 비교 재무상태표, 비교 손익계산서, 최근 1년간 월별 자금 운용 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 수지 계획표, 생산 실적 및 판매 실적표, 경제성에 관한 서류, 향후 사업 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자금 수지표, 자금 조달 계획서. 개인이 영업자가 아닌 경우는 이와 같은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회생 채권자 목록, 회생 담보권자 목록, 중요한 재산 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과 등기부 등본, 월별 자금 수지표, 소득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제 개인 채무자 회생은 따로 이미 저희가 했죠. 제가 미리 먼저.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도 이 다음과 같이 신청 단계 필수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아니므로 주 대표자 신문을 보완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시 결정 나고서 한 달 이내에 그 회생 계획안을 또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회계사하고 긴밀하게 좀 조인을 해서 이 회계 부분은 회계사 맡고 전체적인 법률 및 총괄은 변호사가 하는 어떤 그런 협업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수임료를 적절하게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조인트 하는 회계사님도 몇 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일반 회생에 써먹을 수도 있고, 간이회생, 법인회생 다 써먹을 수 있죠. 이게 이제 회계 자료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잘 나와야지 인가가 되고, 그다음에 동의가 되겠죠. 그게 잘 안 나오면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회생사건이 접수 및 검토 조치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회생사건이 첨부서류에 대해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